저녁 우리 미주 동포사회에 고명하신 지도자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게 잘 들리시. 우리한테 안 들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를 놓고 상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저녁 이 장소에서만큼은 이제까지 생각해 오셨던 거는 전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야, 그래야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우리 결의 남북 문제,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다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뭘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새로운 게 들어오더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챙겨버리고 말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논의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까지는 없던 새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가지고 계셨던 걸 전부 내려놓으시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와서 닿질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요 시간만큼은 이제까지는 내가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출발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드려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저는 지금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청와대 대변인이나 혹은 대통령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겠는가 하는 거에 더 주안점을 두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논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질문을 해주시더라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무슨 정치가라서 무슨 구호를 외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가 정말 통일은 대박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데 좀 전에 이재봉 박사가 언급을 한 것처럼 통일이 된다고 그냥 대박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박이 오도록 우리가 그만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길로 또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합당한 노력을 하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대략 비슷한 대박이 오겠는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데나 대박이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군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책을 나눠드리겠지만은 바로 그 길로 갈 때만 대박이 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나중에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박은 없는 거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뭐 청와대 대변인이나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확연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나갈 때 그때 이런 결과가 온다. 특히 여기 지도자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제가 특히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혼자 어느 방향을 설정했다고 그 결과가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은 임금이 있는 사회에서는 혹시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모든 국민, 동포 여러 선생님들이 합심을 해서 힘을 합쳐드리지 않으면은 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힘을 합쳐드리려면 맨 처음에 우선 이해가 앞서야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걸 이제 알아야 그 다음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 부분.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길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이제 대충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빠뜨리고 이제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쓰고 있는 그런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파워포인트가 잘 준비가 안 됩니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benefit 또 gains 또 returns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남는다 무슨 대박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아주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모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민족의 영혼이고 수건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리적인 부분이죠. 당이론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뭐 같은 형제 자매고 그런데 어떻게 같이 거기다 대고 총불을 맞대고 싸울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접근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연히 한다는 것 가지고만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밥 굶고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살려야 될 텐데 참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먼저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저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오게 되면 일자리 그나마 지금 챙기기도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걱정들이 이제 앞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 정부에서 사실 통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던 정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정부 그 시절에 그대로 그냥 잘 갔으면 무사히 갔으면 하는 이런 데 주안점을 두다가 보니까 아무도 통일에 대해서 정말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 무슨 일을 했던 대통령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해수를 한 2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사반세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해온 걸 이제 축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통일을 할 능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통일은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부담이 좋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게 돼서 우리가 제 길을 밟아가게 된다면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다. 이 대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일 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대략 이제 이런 겁니다. 위기관리 비용, 세계 단일화 비용 그리고 이제 북쪽의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이는데 들어가는 실물 자본 투입하는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 이걸 합한 거가 이제 통일 비용이 되는데 이게 대략 제가 이렇게 가늠을 해본데 대략 이때쯤 되면 통일이 되지 않겠나. 더 이게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통일을 시작을 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가면서 방향이 틀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대략 한 2025년 내외 정도 되면 통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통일이 됐다고 했을 때
그 통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비용 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대략 이제 GDP의 한 6.34%. 여기다가 이건 이제 저쪽에 그 실물 자본을 투입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나머지 걸 합쳐서 한 대체적으로 총 소득 한 7% 정도 된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투입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거가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통일 이후 10년 기간을 남북 소득 조정 기간으로 보면서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투입을 한다면 그러면은 남측에서는 남측에서대로 매년 총 소득의 GDP의 11%에 해당하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군 이래 처음 있는 경제 성장이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서 잘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보릿고개가 있고 그거를 체험하던 세대에서 이제 잘 이해를 하게 되지만은 그게 없어지고 이제는 살만한 때가 된 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그 경제 성장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내오던 그 어려운 데서부터 이제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그 시절보다도 더 엄청난 이런 아주 대단한 경제 성장을 하게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요거는 남쪽만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고 북쪽을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북쪽은 북쪽대로 지금 밥도 못 먹는, 그래서 지금 그럽니다. 한 670만 정도는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그리고 UN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한 1,600만 명 정도는 장기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있다. 그거는 점잖게 얘기해서 장기적인 식량 부족이지 하루 세끼 못 먹는다는 얘기라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루 세끼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처지에서부터 그 기간 동안에 남측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그게 절반까지 따라올 수 있는, 이렇다고 한다면은 대략 한 3만 달러, 4만 달러 그 사이 정도의 어디에 가서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남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북한만 따지고 볼 때도. 그러면은 이 밥을 굶고 기아선상에서 헤매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서부터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고 완전히 천지개벽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통일이 온다, 통일을 이룬다, 뭐 이런 여러 말씀들 이제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니까는 그 단어가 적합한 단어가 다른 게 적합하지 않아요.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두면은 절대로 통일이 안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갈 때, 그때 이제 통일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책에다가 통일을 만든다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뭐 통일을 성취한다, 이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통일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같이 공감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큰 이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쉽게 대박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통일을 만들어내지 않고 통일이 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저런 걸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책의 후반부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아까 이재통 박사가 여러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결국은 북측에 사는
우리 이 동포들, 북측 주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결집돼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통일의 결정을 낼 수밖에 없다. 그냥 그대로 분단 상태로 가든 혹은 대결 상태에서 늘 죽이고 먹고 싸우면서 죽이고 하면서 이렇게 살든 혹은 우리가 좀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하는 것은 결국은 남쪽에서는 남쪽에서대로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해 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식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목이 말라서 가끔 이제 제가 물을 마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북쪽에 있는 그 주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이제 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마 이제까지 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 내용에 나오는 바로 이 이외에 통일이 북측의 민심이 결과적으로는 결정한다 하는 말씀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날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시는 거를 언론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은 통일은 북한 주민의 손을 따라온다. 이렇게 대통령이 그 구도를 잡고 계실 때는 해설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정말 전국을 찌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길밖에는 다른 게 없는데 그러면은 만일 이 길이 통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길로 확인을 하고 간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 통일 비용을 우리가 이제 조달을 해야 그래야 이제 통일을 이뤄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가 되질 않으면 통일 대박 없습니다. 그건 또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두 번째 있는 거 Bipolar Product Policy라고 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이 북쪽에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을 남쪽에서 전부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고 요게 들어갈 때 통일의 대박이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데 통일이 되는 걸 생각하면서 자꾸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자리를 잡고 사시는 이런 어른들은 이제 통일세,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어떻게 더 어려워질까봐 걱정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거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부담을 느끼면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도 이 총소득의 1% 그러니까는 10,000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1% 또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면 그게 1%를 투입하는 거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세금 부담은 그 정도 그래서 10년 동안 하는 거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저쪽 북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심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서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통일 후에는 불갑을 해야 될 이 북한의 사회 간접자본 시장을
투입해 나가겠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GSN 선언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바로 그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이 교통통신 이런 거에 대한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이 농촌을 제대로 조금 살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산림 녹화라든지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같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해야 될 이런 부분들 이제 수술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남한 사정을 많이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남의 얘기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 남의 얘기 아니고 바로 우리 집안 얘기라고 하는 거를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호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이 외부 세계의 그 정보 그대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 그게 이제 이 전파를 여러 가지 이제 매체 통하고 전파를 통해 물론 저쪽에 다 차단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꾸준히 하게 되면 거기에 성과가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이제 우리 지식인들 수준에서부터 이제 같이 남북이 교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성과가 북한 주민들한테도 실제로 피부에 닿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거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면은,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세월을 가면서 점점 남쪽을 좀 향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 거주하는 그 동포들을 사실 우리 식구,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적입니다. 현실이. 여차하면 나와서 총 가지고 나를 내 가슴에도 대고 총을 쏠 사람들이라고. 그게 무슨 동포예요? 지금 현상은 우리 동포가 아니고 적이라고. 근데 본래대로 우리 동포로 그 사람들 마음을 끌어와야 돼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때까지 뭐 말이 나온 거 이거 따지고 보면 전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허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퍼주게 했다는데 사실 퍼준 것도 없고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기분이 닿는 것도 없고, 뭐 상호주의를 한다면 똑똑한 척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뭐 반공 중요하죠.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그건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통일까지 가야 되는데, 반공만 하면 뭐 다 되는 것처럼 하면서 이때까지 수십 년 지나왔는데 그거에 통일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공 여기에 아주 전심전력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건 기본이라고. 기본만 가지고 다인 것처럼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저쪽 북쪽만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또 세금 부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통일 그게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 걱정 그것도 아니고, 또 핵이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이 되겠느냐, 아주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냥 접어 들어가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옛날에 그 소비에트 그 소련 연방은 그러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느냐, 여기 수천 개를 가지고서도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잖아요. 핵무기가 모든 게 다가 아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평화공전 하면은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평화공전이 이제 허상입니다. 평화공전 백날 한다고 통일이 안 됩니다. 또 흡수통일 지금 하면 우리 망한다,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흡수통일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라고. 순리를 따라서 오는 통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싫다고 해요? 또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한은 통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패배주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그동안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언제 러시아가 우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더라도 러시아에 불리할 게 없다. 이게 그러니까 각국의 이익은 세월이 가면서 바뀌는 거지. 중국이 어디 있으니까 뭐 어디니까 그러고 핑계대고 통일로부터 마음을 띄워놓고 멀리 가려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인권 문제, 인도주의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되고 인권 문제, 인도주의 백날 외쳐봐야 저 정권에서 정말 뭐를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안 된다고. 뭐냐면 거기서는 정권 유지가 첫 번이지 인권이 어디 있고 인도주의가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주민들은 저쪽 정권에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거기 있는 주민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줄어들으면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주의하고는 저쪽에 생각하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저게 해결되려면은 저 체제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 노력을 가지고 통일로 가는 쪽을 더 힘차게 했을 때 저 기본적인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건데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래 본론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려연방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근래는 뭐냐 하면은 무슨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뭐 14선언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지키고 가야 된다. 이거 다 말짱 헛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저거는 그 겉에 나온 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다 훌륭하죠. 저 처음부터까지 따지고 보면 훌륭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이 뭐고 의도가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놓고 의도를 보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진정한 본체를 보고 그걸 접근을 해야지 겉으로 나타나는 문구나 화려한 것만 가지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6.15 선언, 14선언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건 다 좋죠. 그렇지만 제가 왜 필요 없다고 그러냐면 저거는 근본적으로 통일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닙니다. 평화 공존을 염두에 두고 한 거기 때문에 저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뭐 나라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근데 그건 완전히 빗나간 생각입니다. 그게 본래적인 통일을 지향해서 했다 그러면 죽어도 지켜야죠. 근데 본래 저거는 통일을 지향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건 평화 공존을 생각하고 한 거죠. 왜 그러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는 통일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평화 공존 쪽으로만 간 겁니다. 그 내용을 근본 바탕을 알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이 역시 시간이 되면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날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말을 꺼내시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로 바로 들어가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번에 독일 드레스덴에 가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뭐 말씀하신 이런 게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려줬다고 그래요. 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이 선언한 거가 통일의 시작이라고 나중에 후세 사가들이 기록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통일은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 1월 6일 날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 국민들의 마음을 결집을 시키고 자신감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그 토대를 만들기 시작한 바로 1월 6일 날이 통일이 시작된 날이다 하는 것과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나. 드레스덴에 나오고 그런 거는 그분이 1월 6일에 그냥 대박이라고 그러는 나중에 구상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벌써 1월 6일 날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전 국민들한테 자신감, 모든 동포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 구상이 다 이미 틀이 잡혀있는
그런 단계에서 모든 걸 처음에 다 털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단계 이렇게 해나가시는 과정에 이렇게 있는 거지 본래 이게 없었던 게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이미 구상을 그동안에 전부 그걸 잡아놓으시고 그러고 1월 6일 날 드디어 시작을 개막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